안녕하세요. 미국의 한인 여러분. 와, 유재균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재균 변호사의 쉬운 이민법, 결혼 영주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영주권 신분 변경이 거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분 변경이라고 했거든요. 결혼 영주권 얻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신분 변경,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 비자가 있고요. 약혼 비자는 보통 K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AOS에 해당되는 신분 변경이 거부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분 변경이 거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민법 과거 이민법 위반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거부되는 경우 있고, 형사 체포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신분 변경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입증 책임과 연관해서 결혼이란 무엇인지, 이민국에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실패 사례를 말씀드린 다음에 결혼 영주권이 어떻게 이민국에서 생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청한 결혼 영주권은 100% 성공했습니다. 자랑이죠. 자랑인데 이게 좀 사실 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결혼 영주권이 성공할지 안 할지 거의 다 검토를 해서 진단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영주권이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건의 상담이 있었고, 제가 이민 변호사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민 변호사 정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니스타 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실패 사례 세 가지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물 때문에 어이없게 실패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부부였어요. 진실한 부부였는데 이사를 했는데 바로 옆집에 어머니 집에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게 신혼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이사를 했으니까 우편물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와 같이 살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어머니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해서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 집에 오던 우편물 주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던 길에 바로 옆집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안부 인사도 하고 우편물도 가져오면 됐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부당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결혼했더라면 우편물 주소를 당연히 바꿨을 것이다. 좀 의심스럽다. 여기 의심스러우니까 다른 것도 못 믿겠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거부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말부부. 이 주말부부는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같이 살고, 평일에는 같이 안 살고, 주말에만 같이 사는 부부죠. 근데 이 주말부부는 사기 결혼을 한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사기 결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같이 안 삽니다. 같이 살진 않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주말 부부와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주말 부부다 이러면 거의 영주권은 물 건너갔다. TV 때문에 이것도 우편물과 유사한 상황인데,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봅니다. 인터뷰 볼 때 보통 하는 질문들이 10가지 정도의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부부로서의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 중에 TV가 집에 몇 대 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방이 몇 개 있느냐, 화장실에 걸려있는 커튼의 색깔이 무엇이냐,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남편이 왼쪽에서 잤냐 오른쪽에서 잤냐 이런 류의 질문이 있는데 TV가 몇 개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TV 한 대 있습니다.
이랬어요. 거실에 한 대, 거실에 한 대 있겠죠. 근데 남편이 좀 이따 들어와가지고 TV가 두 대 있어요. 이런 거. 거실에 한 대에다가 저기 창고에 안 보는 TV 하나 더 있어요. 고장난 거. 예?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TV 개수도 몰라? 어떻게 같이 부부 집에 한 집에 살면서 TV 개수도 몰라?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부부 아닌 것 같아. 사기 결혼인 것 같아.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덩달아서 못 믿겠고 이러다 보니까 거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실패 사례들이 이 사람들 다 보면 다 진실한 결혼을 한 사람들인데 거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민국이 생각하는 결혼은 개념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이 조그만 동그란 부분이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기 때문에 작고 좁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진실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건 결혼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18살 미만. 결혼하면 결혼이 아니죠. 법적으로 결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중혼이 있습니다. 중혼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동시에 두 번 한 겁니다. 뭐 일부러 결혼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번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 서류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결혼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친, 가까운 친척 간에 결혼하는 게 이것도 결혼이 인정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사기 결혼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결혼이 아예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자 여기 밖에 있는 부분이 밖에 있는 결혼이 아예 아닌 부분이고,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인데 이건 분명히 결혼인데 이민국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결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 부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입증을 다하지 못한 부부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진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결혼하고 진실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입장에서 결혼으로 인정 안 해주는 부부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서 결혼 증명서가 없는 부부들. 예? 증명서가 없는 부부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결혼이거든요. 근데 결혼 증명서가 없어서 이민국에서는 결혼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범죄를 저지른 부부들. 일부 예를 들어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부부거든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걸 뉘우치고 결혼을 해서 단란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범죄자들한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일부 범죄는 그런 중범죄도 포함되지만 뭐 기타 이민법을 어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이지만 당연히 결혼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인민법상으로는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 신분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이렇게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신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